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교류 분석. 이 얘기 가지고서 전기를 배우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분석을 하는데 뭘 분석하냐면 교류를 분석하는 거예요. 교류.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교류는 대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대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왜 분석하냐? 대화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 교류 분석입니다. 다른 어떤 성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대화를 분석하는 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대화 내용을 가지고 따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TA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Transactional Analysis의 앞에 약자 TA입니다. 제발 타라고만 읽지 마세요. 예전에 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 예전에 타를 들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얘기였어요. 난 뭐가 타가 들어간다라는 줄 알았는데 타를 들었다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립니다. TA 교류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면 우리가 결국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회사를 가는데 같은 사무실 안에 말을 굉장히 뭐 비판적으로 한다든지 뭐 징징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 안 만나면 좋겠는데 어딜 가나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또라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질량이 보존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적은 경우도 있겠고 그게 내 옆자리일 수도 있고 멀리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를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뭐 회사라면 안 만나 뭐 이직을 해버리면 안 만날 수 있는데 심지어 또 이제 가족인 경우가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 껴있으면 뭐 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사실은 정확히 누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 거의 뭐 말싸움 일어나고 부부싸움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지 않습니까?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가 또 싸웠다가 말았다가 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정확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게임이에요. 게임, 심리 게임, 또 게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게임은 원래 재밌는 거잖아요. 노는 거고. 근데 대화에서 여기 지금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는 게임은 절대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아까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상하게 하느냐? 그 말하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부담스럽게 집착하는 사람, 즐기지 못하는 사람, 예의 없고 편견을 또 가지고 있고요. 자격지심이 있고 손주를 보고도 이제 돌보지 못하는 또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코패스,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요한 상황에서만 꼭 실수를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딱 하나로 표현하면 사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이걸로 품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게임을 쓰는 거예요. 게임. 그래서 게임이라는 어떤 이런 나쁜 말 습관을 쓰는 사람을 게이머라고 불러요. 게이머. 게이머. 아직은 뭐 게이머가 어떤 건지는 구별을 못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부터 쭉 밑에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이머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똑같은 이유로 또 화나게 만들어서 뭐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게이머가 내가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또 싸웠네. 내가 왜 그랬지? 저번에도 이랬었는데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게이머는 자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뭔가 반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약간은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이머는 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서 지적을 하게 됐을 때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화를 내거나, 또 지금 나를 뭐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가서 논리적으로 아니면 뭐 진정성 있게 말을 하면 되겠지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진상이에요. 진상. 진상들은 막 이런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야, 진상을 부리니까 다 해결이 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맞춰주고 끝내버린 거죠. 진상들이 많은 사회는 수준이 낮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진상의 방법을 또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상들은 진상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어, 게임, 또 게이머라는 거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게임 중에서 가장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근데 이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물어봐서 조언을 해줬는데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야, 요즘 뭐 어디 맛있는 데 없니? 하면은 또 식당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뭐가 어떻고 어떻고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먹어. 네 마음대로. 대화를 하기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음근대. 그래서 이 게임을 실제 이름이 음근대 게임이에요. 음근대 게임. 이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미국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교류 분석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ES 벗게임입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주로 쓰는 말이나 그 주제가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음근대 게임인데, 이 음근대 게임은 전체 게임 중에서 가장 기분이 안 나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yes but이잖아요. 앞에 긍정, 부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세지 않아요, 이 게임은. 진짜 센 게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근대 먼저 볼게요. 음근대는 굳이 절규할 필요는 없는 상대예요. 왜냐면 약하니까. 그 세기가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어차피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물어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어보니까 답을 원하니까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을 원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얘네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교류 분석을 배우는 목적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답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진상 고객 한 명 때문에 막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오늘 1박 2일 잠 안 자고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10명이. 10명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 밖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1박 2일 워크숍 하면 안 돼요. 몸만 피곤하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원래부터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인생 태도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 분석 안에 인생 태도가 있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인생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대화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결국 딴 사람 얘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모르고서 이런 사람과 함께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워크숍을 가거나 교육을 몇 박 며칠을 들으러 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히 짜증이 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나의 이 얘기를 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살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국 자기만 옳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있죠. 이제 날씨가 좋아졌는데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반드시 이 교류 분석을 해서 인생 태도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왜 여행 가서 싸우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도 해외여행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게 만약에 뭐 내 배우자가 그렇다면 어,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분명히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남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은근대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내 얘기를 별로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9호선 급행을 탔어요. 근데 뒤에 어떤 예쁘장한 여자분의 이제 통화 내용을 듣고서 그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머리를 본인이 자를까 말까에 대한 질문을 이제 남자친구랑 그 오빠랑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내 머리 자르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남자친구의 결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원할 거를 자르면서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답해주면 또 그거 아니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근대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결국 남자친구한테 통화해서 어떤 머리를 자를 건지 조언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도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나 이 멘트 지난주 개그 콘서트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심리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일상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그런 상대지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재밌는 소재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 심리 게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결코 내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 소비고 에너지 소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이 인생 태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인생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 태도에 대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은 저렇게 남 얘기를 안 듣는 은근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